그 만족도가 상위권에 있을 것 같다 하는 분 계신가요? 본인이 학생 때 만족을 했다 싶으면 저는 만족했는데요. 캐나다 완전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캐나다에서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캐나다 학생들은 성공이라는 기준이 행복한 거 성공이다라고 생각해요. 마인드가 좋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행복이 성공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성공이 행복이다. 일단 성공하고 봐라. 있네요. 그러니까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치관이 아예 다르네요. 일단 미국보다 높아요, 캐나다. 자 보겠습니다. 10위부터 볼까요? 10위는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9위는 벨기에. 네. 8위는 에스토니아. 7위는 어스트리아고요. 죄다 유럽입니다 지금까지는. 6위에 어느 나라 올랐을까요? 6위. 미국. 독일은 되게 우리는 만족했어요. 프랑스라고요? 근데 놀랐어요. 자 여기는 바로 프랑스가 올랐습니다. 오일리아. 놀랐어요. 행복했어요? 아니 행복해요. 학생들의 어떤 뭐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예요? 프랑스 학생들? 뭐 사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런 소식 보고 좀 놀랐어요. 왜냐면 보통 그 프랑스 학교는 뭐 비판이 많이 받아요. 뭐 그 학생 리듬이나 수준이나 아니면 뭐 스트레스 너무 받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의외로 사실 잘 살고 있네. 잘 살고 있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네. 자 5위는 어디죠? 5위는 스위스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요, 알렉스? 높을 줄 알았어요, 사실. 심심해서 그런가? 네,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 학생들의 만족감을 위해서 그 선생님들이 아주 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잘 존경하고 선생님도 학생들을 잘 존중해요. 그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스위스 학생들이 그 시험을 볼 때 아주 느긋하고 그냥 긴장하지도 않아요.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공부를 잘 해야 한다는 압박을 별로 주지 않고 꼭 대학교에 가야 된다는 압박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대학교 가는 게 보다 직업 학교에 와요. 대학이 중요하지가 않고. 그렇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죠. 4위는요? 4위 아이슬란드입니다. 3위 네덜란드. 2위가 핀란드. 복지 선진국 북유럽 국가들이 이제 상위권에 포진이 돼 있고요. 네. 근데 우리 비정상 대표들 나라 중에 하나가 2위와 아주 큰 폭의 차이로 네. 월등히. 월등히 뛰어나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예, 북유럽을 다 제치고 어딜까요? 독일일까? 아니 독일에는 제가 봤을 때 아닐 것 같아서. 일본 아니야? 아니 일본 아닐 거야. 일본은 아니죠. 우리 친구. 자웅 겨루지. 어디 미국인가? 자 바로 1위는 멕시코였습니다. 멕시코였습니다. 저도 학생이었을 때는 뭐 별 걱정 없었고 사실은 멕시코에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밥 먹고 나서 이제 같이 숙제를 한단 말이에요. 같이. 그리고 뭐 선생님들이랑 사실 친구 한 명 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친구 한 명 더. 선생님이 친구다. 네. 아니, 그리고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어요? 뭐. 성적에 대한 뭐 사실은 다 낙천적으로. 그러네. 우리랑 멕시코의 상황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조사에 들어가면은 멕시코 다음으로 2등 했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 그냥 우리도 사실 이 학점 스트레스 없죠? 스트레스 없어요, 우리. 그냥 졸업만 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배워야 될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학점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을 무시해요. 뭐 안경마비 막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마비는 좀 범생이다. 공부 좀 한다고 안경 마비라고 부르는 거 좀 너무한 저는 중학교까지 한 번만 사고 나가지고 F 받았는데 그거 외에는 항상 저도 안경막이네, 안경막이. 저는 그때 안경 없었어요. 렌즈 마비, 라섹 마비. 일단 뭐 우리 대표들의 나라를 알아봐야 되니까 10위권 밖 국가들 살펴보면 미국이 포르투갈하고 공동 15위입니다. 15위. 선방했네. 독일은 17위. 캐나다는 18위. 미국보다 낫네. 미국도 높네. 어렵네요. 아니 뭐 독일이 의외네요. 독일은 얼마 정도 발전돼 있는 나라이고 우리가 학교 가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래서 별로 행복하지 약간 자료가 만족을 워낙 못 잘 돼 느껴요. 있어서 그냥
당연히 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가지고 왜 만족하다고 느껴야 되지? 뭐 이런 거군요. 저는 기사에서 조사 읽었을 때 독일에서 학생들 한 52%밖에 행복하지 않아요. 미국 각 지역은 빈부 격차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스트레스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돈 좀 뭐 없거나 아니면 힘든 지역에서 그런 도시에서 보통 아마 가정 환경 때문에 많이 힘들고 아니면 학교에서 싸움 아니면 뭐 총 아니면 그런 뭐 마약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근데 반대로 아주 좋은 지역 가면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 가면은 팔로알토 그런 지역에서 그걸로 좀 유명해요. 학생들이 경쟁이 너무 심해요. 왜냐면은 그런 지역에서 어머니 아버지는 뭐 돈 많고 뭐 박사까지 다 계시고 근데 그런 부담 너무 많이 줘요. 뭐 아빠 엄마처럼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뭐 거기 오히려 그런 뭐 부담 경쟁 너무 심하니까 자살 문제 좀 심해요 그런 지역에서. 자살이 진짜 심하대 요즘에. 자,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미국, 독일, 캐나다 다 괜찮아요. 네. 자, 문제는 이게 문제죠. OECD 국가 35개 나라 중에서 가장 최하위 어딘가요? 지금 호명되지 않은 나라들 네, 긴장하시네. 네. 자, 일단 중국은 이제 OECD가 아니니까. 네. 남은 나라가 이탈리아랑 한국, 일본 이 나라 중에 이제 최하위가 있습니다. 저희 셋이? 네. 네, 저희 셋의 대결입니다. 네. 누가 꼴찌일까요? 마카. 꼴찌? 제일 안 좋은 거. 일본? 한국이랑 일본 좋아요, 한국은. 근데 저는 한국 상황이 아니까 한국이 더 심하지 않을까. 한국! 저도 한국, 중국 뭐 한국 정답입니다. 35개 나라 중에 34위. 일본은 33위. 이탈리아는 바로 하나위. 52위. 최하위는 우리의 형제 나라죠. 네네. 터키. 35위를 자리했습니다. OECD 비회원국인 중국은 10점 만점에 6.83점입니다. 이탈리아와 일본 사이에 오를 점수입니다. 일본보다 좋네. 순서가 이태리, 중국, 일본, 한국이 되는 거죠. 아니 이태리는 뭐 그렇게 안 좋아요? 낙천적이지 않아요? 낙천적이지만 사실 다녀보면 박세요. 이탈리아 학교. 박세다.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시키고 숙제도 그러니까 많고. 일본이나 한국이랑 비교하면 수업 시간이 짧은데 나중에 해야 될 거. 숙제 엄청 많고 경쟁도 치열하고 진짜? 좋은 학교에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학교 제도가 안 좋은 지역에 가면 오히려 시설이나 그런 거 너무 안 좋아서 사람들이 만족 못하고. 이태리는 우리랑 좀 비슷한 기질이 많잖아요. 맞아요. 좀 혹시 성적표가 나오면 집에서 엄마 아빠가 확인하고 약간 이런 게 있나요? 그런 집들이 많죠. 그래도 숙제 안 하면 선생님이 노트 같은 거 써줘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사인 받고 와야 돼요 학교에. 그때 부모님 매일. 필체로 사인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나라처럼? 있죠. 당연히 있죠. 잘 받아보았습니다. 저도 아빠 사인 연습 얼마나 버리냐면 성적을 칼로 긁는 사람은 없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칼로 긁어가지고. 저희는 되고 있어요. 그 성적표 여러 번 복사하면 색깔이 살짝 이렇게 빠져요. 옅어져요. 그 거기에다가 조금 수정해가지고 비슷하네. 엄마 아빠한테 여기나. 우리는 성적 순위 공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진짜 유치하다 그거. 지금도 붙여놓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지금 중국 대부분 지방에서는 공개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계속 하고 있는 학교도 있어요. 왜냐면 중국 부모님들 궁금해요. 네, 그냥 내 아들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어느 학교 갈 수 있는지를 되게 궁금하니까 학교에서도 이런 거는 부모님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아예 어플 만들어서 폰으로 아이 그 성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순위까지. 아니 어플에 자기 순위만 뜨는 게 아니라 다 뜰 거야. 자기만. 자기만. 자, 일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소감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뭐 비교하는 문화도 사실 한국도 많이 비교를 하는데 우리도 뭐 비교를 하죠. 그리고 뭐 옆집 사람 뭐 아이의 성적을 왜 우리 엄마가 알고 있지? 뻥치나. 네.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힘든 것 같고. 근데 사실 그 이치류라고 하는 그런 인류하는 것도 일본에서 비롯된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 이게 참 엄친아라는 말이 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엄마 친구 아들을 우리가 왜 용어로 만들어서 그만큼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엄친아 같은 말은 없죠 일본에. 그거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우리 약간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인데 친구끼리에도 눈치를 보고 그리고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때 들어갈 때 사람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중일 갭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랑 어울려야 되지? 그런 생각부터 뭐 사람 사귀어도
이 사람 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그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속을 모르는군요. 네, 그래서 계속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막 9월 1일 날 우리 신학기 들어가는데 그때가 자살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애기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네, 학교 가기 싫어서. 그 이지메 뭐 그렇죠, 이지메도 그렇고. すでにこの動画を削除しました。 약간 선후배 관계가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확실하게 생기니까. 요즘도 스위스에서도 괴롭히는 건 아주 큰 문제되고 있어요. 왜냐면 공부에 대한 괴롭힘만 아니고 보통 요즘 특히 이민자들 가장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요즘 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요즘 그런 문제가 있어요.